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100번이 넘는 로켓 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로켓을 한 번 쏠 때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우주개발 기업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켓에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고요. 또 엔진이 필요 없는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개발 성과나 탐사 성과에 가려져서 이런 로켓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로켓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문제가 떠오른 건가요? 네, 로켓이 한 번 발사할 때 상상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중력을 거슬러서 우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현재 대부분의 로켓은 케로신, 그러니까 등유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물론이고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 연구진은요, 이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로켓을 한번 발사할 때 이산화탄소가 한 200~300톤 발생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예. 또 지난 5월 키프로스 이 니코시아대 연구진은요, 이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이죠, 팰컨 9이 한 번 발사할 때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336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이 국제학술지 유체 물리학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336톤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감이 안 올 텐데 이걸 자동차로 생각을 해보면 한 대의 자동차가 지구를 70바퀴 돌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또 이 팰컨 9 로켓이 발사 후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대기 밀도가 높은 고도 10km까지, 그러니까 대륙권까지는 로켓이 1km 상승할 때마다 로켓 주변 1세제곱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 7%씩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 밀도가 그보다 낮은 중간권까지 올라갔더니 고도가 1km씩 상승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26배로 늘어났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로켓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질소산화물 배출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팰컨 9은 발사 후 1분여 동안 질소산화물 1톤을 쏟아냈는데 이는 자동차 1,40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로켓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은요, 1200도에 이르는 엔진 불꽃이 가열돼서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뜨거워진 질소산화물은 구름과 섞이면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요. 지상에서는 미세먼지와 결합을 해서 오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예. 비유해 주신 예시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로켓 발사가 횟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자동차나 비행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그럼에도 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현재의 이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 자체만 봐서는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로켓 발사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연간 100회 안팎의 이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항공기 운항 횟수는 이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하루 평균 10만 회가 넘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로켓 발사 횟수는 줄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로켓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5.6%씩 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우주 관광 등 민간 우주 시장이 지금 열리면서 연간 17% 이상 이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켓 발사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네. 이 파리 경제대학의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요, 이 우주 여행을 한 번 하면 약 10억 명이 평생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미국 해양대기청이 지난 6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또 살펴보면
2040년 우주 로켓 발사 횟수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연간 대기에 축적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현재는 한 1000톤 수준인데 이게 10,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0,000톤으로 늘어나면 성층권의 온도가 최고 1.5도 오를 수 있고요. 최대 1.5도 정도 오를 수 있고요. 또 제트 기류의 속도가 최대 초당 5m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이 대부분의 로켓 발사가 이 각각 연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 열대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의 기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열대성 폭풍의 경로가 바뀔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로켓 발사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 그 배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해결책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대신에 전기 충전을 하는 전기차가 예. 나온 것처럼 이 로켓도 연료를 바꿔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적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요. 우선은 등유 대신 액체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액체 수소를 사용을 하면 탄소 배출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가 이 SLS 로켓에 액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트 로켓도 액체 수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폭발 가능성이 크고 액체 수소라는 걸 유지하려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스페이스 X는 액체 수소 대신 메탄을 연료로 쓰는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을 연료로 쓰게 되면 그을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화성 탐사용이자 이 차세대 발사체로 쓰일 예정인 스타쉽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바이오 연료 발사체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로켓 업체는 바이오 디젤의 부산물인 바이오 프로판을 연료로 쓰는 로켓 프라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영국 엑시터대와 공동 연구를 해본 결과 비슷한 크기의 화석연료 로켓보다 탄소 배출량을 최대 86% 줄일 수 있다고 예측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 우주 분야 스타트업인데요. 이 농업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친환경 로켓 스타더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세계 첫 상용 발사 성공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스타더스트 로켓인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서 뭐 친환경적인 거는 당연하고 로켓 자체가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발사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졌다는데요. 이 기업은 뭐 한두 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우주 우버 이런 모습을 목표로 현재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개량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연료 사용 이외에 다른 로켓 발사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발사를 할 때 연료를 아예 태우지 않고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머 던지기처럼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최대 시속 8,000km까지 로켓을 던지는 방식인데요. 이 진공 상태인 대형 가속기에 발사체를 넣고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로켓을 상공으로 던지는 기술입니다. 이 지난해 11월 첫 발사 시험을 성공한 이후 올해 9월 27일 10번째 발사 시험까지 모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지구 중력을 이기는 데 필요한 1단 로켓과 엔진, 그때 사용하는 연료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연료 사용량은 이 4분의 1로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속기를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가 1만 G에 달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비행기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 좀 압력, 그게 네. 이제 한 1.2에서 1.7 G 정도 되고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는 9G에서 30초간 버티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는 뭐 3, 4G 정도의 중력 가속도만 느껴도 바로 기절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의 이 가속기 방식의 로켓 발사는 유인 발사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대신에 인공위성이나 이 화물 발사용 무인 로켓 발사에 사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업은 2026년까지는 이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 1000km 높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과학 분야는 이 기술이 지속 가능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친환경 로켓이 얼른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